아침에 일어났죠. 아침에 일어나면 어제도 술 마셨죠. 아, 어디 갔지? 해산동에 그 낙지집에 갔어요. 낙지집에 가서 소주하고 저녁 먹으면서 술 먹고 와서도 그냥 자면 좋을 텐데 그냥 자지 않고 막걸리 또 한 병 또 마시고 이렇게. 하여튼 공부를 한다.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공부해야 되는 것. 이렇게 놓고 이렇게 놓으면 됐다. 오늘은 봄나라 태양의 탄생을 읽어갈 차례고, 그래서 공부를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이제 한 7시에서 9시, 아침은 이제 안 먹어도 돼. 나 감정의 돌아봄, 하늘에 바람이 불면 수면의 물결이 출렁거립니다. 이와 같은 이치로 우리의 가슴에서는 잔잔한 바람이 일기도 하고 거센 바람이 일기도 합니다. 감정의 바람이 일어나면 물결이 치면서 얼굴로 치솟아 감정이 얼굴에 나타납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일어난 파장은 슬픔의 눈물이 되기도 하고 기쁨의 눈물이 되기도 합니다. 가슴이 열려야 정서와 감정이 풍부하고 삶의 진실과 아름다움에 대한 감동과 감격이 넘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전해분으로 치우치게 되면 생각, 마음이 몸, 감정을 억눌러 자연스러운 파동이 일어나지 못하여 가슴이 메마르고 경직돼 얼굴의 표정도 다양하지 못합니다. 몸의 돌아봄을 통해 몸의 감각이 살아나야 공간의 인식 기능인 우뇌가 활성화됩니다. 우뇌가 열린 정도에 따라 감각이 살아나고 감정도 풍부해지고 감정의 돌아봄이 가능해집니다. 기쁨의 감정은 기분이 좋은 감정입니다. 때로는 잔잔한 기쁨도 있고 때로는 폭풍노도와 같아서 주체하기 어려운 감정도 있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비록 기쁜 감정일지라도 너무 좋아서 마음이 들뜨면 기쁨이 괴로움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감정의 돌아봄을 통해 좋은 감정이든 나쁜 감정이든 휩쓸리지 않고 다같이 돌아봄하여 치우치지 않고 담담한 마음이 되도록 길들여 나가야 합니다. 결국 아무리 좋은 감정이라도 항상 고요하고 담담한 맛보다는 못하다는 것입니다. 감정이 격앙되는 순간 올라가는 줄 알고 감정이 침체되는 순간 내려가는 줄 아는 것이 감정을 돌아보며 중심을 잡는 것이고 마음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감정 돌아봄의 힘을 얻으면 감정이 복받치는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용수 숨쳐 올라오는 태풍을 감지하게 됩니다. 태풍이 비를 동반하듯이 격한 감정은 반드시 감동의 눈물을 뿌리게 마련입니다. 이따금 비바람이 몰아쳐야 자연이 질서를 회복하듯이 우리도 때때로 감동의 눈물을 쏟을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울지 말아야 한다는 교육 풍토 속에서 자라 대우주의 자연스러운 파장과 연결되어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감정을 돌아봄할 뿐 그것이 좋다든가 나쁘다든가 하는 판단, 평가, 심판으로 자연스러운 감정의 발로를 억압하거나 저지해서는 안됩니다. 전pon격 돌아봄, 숙면일의 공간적인 합일, 몸 돌아봄과 마음 돌아봄 수행을 통해 감각이 살아나면서 영안이 떠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자기의 내면이 캄캄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답답하고 두려웠지만 몸과 마음을 돌아보며 생활로 전환한 다음부터 깨어사는 빈도가 점차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의식의 수준이 형성됩니다. 의식의 수준이 반환점을 통과할 정도로 향상이 되면 몸과 마음 돌아봄의 수행이 끝이 나면서 본격 돌아봄으로 진입하게 됩니다. 용맹정진이 시작됩니다. 일부러 오는 잠 참아가며 억지로 하는 수행이 아닙니다. 잠자면서도 명백수행이 지속됩니다. 자나깨나 앉으나 서나 돌아봄이 지속되는 것입니다. 이때의 수행은 몸을 돌아봄도 아니고 마음 돌아봄도 아닙니다. 이것을 설명할 말이 궁합니다. 그래서 면벽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는 지경에 조금이라도 빈틈이 벌어지는 날이면 뒤로 밀리고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을 것 같은 절박감, 그리고 이 위기에서 반드시 살아나고야 말겠다는 간절함, 이 두 가지가 돌아봄의 마지막 수행인 본격 돌아봄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여기서 틈이 없는 공부가 지속되어야 두 가지로 보이는 눈병이 나오면서 돌아봄하는 자가 슬며시 사라집니다. 이 사라짐을 깨달은 순간을 일컬어 합일이라고 합니다. 합일이 되고 나면 그것이 새로 생겨난 것이 아니고 항상 존재하던 것임을 알게 됩니다. 드디어 떠돌이별이 자리를 잡아 북박이별이 된 것입니다. 자기가 우주의 중심이므로 자기보다 더 안이 없으므로 미약하나마 빛을 발합니다. 조그만 태양이 생겨난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바라봄의 수행이 시작됩니다. 몸과 마음을 다스리고 부리는 수행입니다. 그리고 자연 천지 만물과의 친화력을 기르고 인간에 대한 공경심을 키우는 단계의 수행입니다. 이 바라봄의 수행, 바라봄 후 눈이 떠지면 무진장의 볼거리가 끝없이 널려있는 세상을 동영상 촬영을 하면서 동시에 동영상 상영을 하게 되고 동시에 동영상 감상을 하게 되므로 심심할 일이 없습니다. 여기에는 스크린과 관객석이라고는 분리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바라봄은 세상을 빠져나와 세상 밖에서 봄입니다. 또한 바라봄을 통해 세상에 참여하고 연기합니다.
이 삶이라고 하는 영화를 잘 감상하려면 세상으로부터 빠져나와 세상 밖에서 바라보는 눈을 떠야 합니다. 그것은 마치 자기가 제작, 감독, 주연한 영화를 자기가 보는 것과도 같습니다. 무대도 자기가 만들고 시나리오도 자기가 만들고 연기도 자기가 하면서 동시에 관객이기도 한 것입니다. 바라보면 눈을 뜨면 외롭고 답답하고 심심하지 않습니다. 바라보면 눈을 뜨면 구경할 일이 무진장입니다. 바라보면 눈을 뜨고 바라보면 이 세상 모든 것이 아름답고 신기합니다. 이제 구경 한번 떠납시다. 몸과 마음 바라봄. 몸은 60조의 세포로 이루어진 나의 도구입니다. 이 세포에는 부모님을 포함한 모든 조상의 유전자가 내 몸 안에 고스란히 있습니다. 마음은 몸의 반영입니다. 이 마음에는 모든 조상의 마음이 다 반영되어 있습니다. 단세포, 곤충, 어류, 들짐승, 날짐승, 사람의 마음이 세포 하나하나에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몸과 마음을 바라봄이야말로 과거의 모든 조상을 남김없이 천도하는 일이고 만리만사의 근본인 효도의 길입니다. 몸을 바라봄으로 몸에 힘을 뺄 줄 알고 호흡을 바라봄으로 단전으로 심호흡을 하게 되고 심장의 박동을 바라봄으로 몸을 따뜻하고 안락하게 만드는 일이 자기를 사랑하는 일이고 모든 조상을 받드는 일입니다. 몸을 바라봄이야말로 조상에 대한 실질적인 제사입니다. 생각의 일어남이 자기 안에서 일어난 것이므로 생각이 자기 자식입니다. 생각이 자기가 아닙니다. 못나도 내 자식, 잘나도 내 자식입니다. 어두운 마음에서 일어난 그 모든 생각의 일어남을 바라봄으로 비추어 밝혀집니다. 마음을 바라봄으로 생각과 감정을 다스립니다. 생각을 바라봄으로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고 감정을 바라봄으로 감정에 빠지지 않도록 합니다. 항상 담담하고 고요하여 생각과 감정이 절도에 맞습니다. 그렇게 살면 빈 마음이 됩니다. 무심이 됩니다. 몸이 안락하고 마음이 편안하면 드디어 그 빈 마음의 보따리에 천지 만물이 담깁니다. 공부하는 재미가 술 마시는 재미보다 더 좋아져야 술을 안 마시게 되죠. 며칠간 술을 마시지 않았는데 어제하고 그제 또 마셨어요. 근데 이제 어제하고 그제 마신 술은 예전에 마시던 것하고는 성격이 좀 달라요. 마셔야 될 이유 또 마시고 싶을 때 마시는 거. 예전에는 습관적으로 술을 마셨죠. 그런 차이라면 술을 마셔도 이 자연을 바라봄. 하bil 이후의 수행은 자연을 포용하고 즐기고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도시에 사는 사람은 산을 자주 찾아 오르막길 내리막길에서 유산소 운동을 통하여 몸을 단련하는 한편 동영상 촬영을 하면서 전체적인 산의 맥과 능선과 골짜기를 일목요연하게 둘러보아 의식의 스크린을 키우고 풀과 나무, 돌과 바위, 새소리, 물소리 하나하나를 관심과 사랑으로 세심하게 바라봄으로써 자연과의 친화력을 키워야 합니다. 전체를 파악하고 음미한 다음 부분을 선택적으로 바라볼 줄도 알아야 하고 부분과 부분을 연결시킬 줄도 알아야 합니다. 전체적으로 숲을 볼 줄도 알고 부분적으로 나무를 볼 줄도 알아야 합니다. 나무를 볼 때 줄기와 가지와 잎을 하나하나 볼 줄도 알고 통째로 나무 전체를 바라볼 줄도 알아야 합니다. 또한 강이나 호수나 바다를 자주 찾아 거닐면서 물빛과 잔잔한 파문이 있는 수면을 무심의 눈길로 담아 감상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몸이 물인지라 물을 대하면 그렇게 몸이 좋아합니다. 산 좋고 물 좋은 명산 대천이야말로 호연지기를 키우는 우리의 부장입니다.
위대한 모라일체의 경계입니다. 자연과 인간이 하나가 되는 무아지의 영을 맛보아야 사랑과 자비를 더욱 증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자주 바라보며 광활한 하늘과 우리들 내면의 하늘이 하나가 되도록 기국을 키워야 합니다. 하늘도 새벽하늘, 밤하늘, 대낮의 하늘이 다릅니다. 때에 따라 태양의 기울기가 다르고 밝기가 다르고 열기가 다릅니다. 밤하늘에 뜬 달빛도 모양이 다르고 밝기가 다릅니다. 해와 달을 바라보고 날짜와 시간을 가늠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밤하늘에 무수하게 반짝이는 별들도 보아주고 한낮에 떠다니는 구름도 눈여겨볼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천지의 주인이기 때문에 천지를 바라보아 주어야 합니다. 천지를 자기의 내면에 담은 사람은 천지가 자기의 소유인지라 자연 천지를 사랑하고 아낍니다. 천지를 소유한 인간이 깨달은 인간이고 만물의 영장입니다. 아무리 천지가 아름답고 위대하여도 그것을 바라보고 알아주는 인간이 없다면 천지는 빈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천지는 사람이 있어 그 진가를 발휘합니다. 자연을 찾아 자연과 만나고 자연과 하나가 되면 가슴이 열리고 얼굴은 기쁨으로 빛납니다. 각성된 인간이 천지를 포용하고 천지의 주인으로 등장할 때 천지를 운행하고 만물을 화육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바라봄, 자연을 사랑하고 즐기기도 쉬운 일이 아니지만 사람을 바라보면서 시비 분별에 떨어지지 않기는 더욱 어려운 일입니다. 사람을 바라보려면 우선 무심의 여유 공간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자기의 마음 보따리가 한없이 크고 넓어야 사람의 모습이나 표정이나 얼굴을 용납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사람의 말이나 행동이 약간 거슬리더라도 물들거나 붙잡히지 않고 빠져나올 수 있어서 지속적인 바라봄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되어야 갈등이나 괴로움에 빠지지 않고 넉넉하고 고요하게 바라보고 귀를 기울여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기꺼이 들으면 상대가 어떤 의식의 수준에 있는 사람이며 어떤 성질, 기질, 체질의 사람인지 소상하게 저절로 파악이 되고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시비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상대에 대한 파악이 끝났기 때문입니다.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상대의 수준에 맞는 알맞은 언행을 구사할 수 있고 상대를 이끌어주고 도와줄 수 있습니다. 눈은 마음의 창입니다. 사람의 눈을 바라보면 상대방의 의식의 수준은 물론 합의를 이룬 사람인지 아닌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얼굴을 보고 판단, 평가, 심판하지 않고 무심으로 바라봄하는 단계가 되면 그 사람이 바라는 이미지나 메시지를 읽고 해독하는 능력이 현저하게 개발됩니다. 여기에서 묘 관찰의 능력이 생기고 긍정적인 해석이 가능해집니다. 모든 사람들의 존재가 긍정됩니다. 하나가 다양하게 모습으로 나타난 나의 분신들로 보이기에 이릅니다. 그래서 자연을 바라봄하고 즐기고 사랑하듯 사람을 바라봄으로 공경하고 사랑합니다. 바라봄의 단계에 있는 사람은 알게 모르게 사람을 깨우침으로 인도합니다. 상대를 도와주려면 상대를 바르게 진단해야 바른 처방이 나옵니다. 바라봄의 단계에 있는 사람은 과거나 미래에 살지 않는 사람이므로 자기의 자랑이나 남의 비판을 하지 않는 사람이므로 할 말이 없는 침묵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남의 말을 기꺼이 잘 들어주는 편입니다. 깨달은 사람은 고통과 고난에 빠진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그의 합당한 몸으로 화신하여 상대방의 맺힌 한을 위로하기도 하고 매듭을 풀어주기도 하고 점차적으로 깨우쳐주는 방향으로 이끌어주기 위해 온갖 정성과 노력을 다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질병이나 경제적 고통이나 실패의 원인이 자기에게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환경이나 남의 탓으로 돌리거나 재수가 없어서 그렇다고 여깁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어떤 부분이 잘못이고 취약점인지 그 원인을 알고자 하지 않습니다. 이때 깨달은 사람은 어떤 점이 고통과 실패의 원인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지적해 두어야 합니다. 상대가 자기의 말을 듣도록 하려면 일단 그 사람과 친해지고 신뢰를 쌓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바르게 일러줘도 받아들이기는커녕 거부하고 저항하고 화를 내고 원수로 대합니다. 깨달은 사람에게 자기의 문제점을 감정받기 위해 기꺼이 상담을 요청하여 자기 문제점을 확실히 파악하고 수긍하고 이해하게 되면 병든 사람은 병이 나을 것이고 실패한 사람은 실패가 종식될 것이고 가난한 사람은 가난을 면하게 될 것입니다. 매듭이 풀어지면 고통과 고난은 자연 해소됩니다. 사람을 바라봄으로 윤회에 빠진 어리석은 사람들을 깨우쳐주고 구원하는 일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 일은 생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늘 바라봄으로 무심으로 함이 없이 하는 일입니다. 곡식이나 과일이 익으면 동물이나 사람에게 먹힙니다. 사람도 익으면 먹히기 마련입니다. 먹히기 위해 우리가 봄 공부하고 늘봄의 생활을 합니다. 한 생각 물결이 일어나며 만가지 물결이 잇따라 일어나더라. 여기에서 일심의 지도를 세워 생각을 이기고 감각을 펼쳐 감각의 하늘을 여니 한 생각도 찾아볼 수 없는 칠흑같은 빈 하늘에 광명이 충만하도다. 봄일 소리내의 있기에 대하여 독서에는 묵독이 있고 소리내의 있기가 있다. 글이란 인간만의 독특한 문화현상이다. 글이 있어 인간의 인간다운 발전이 있다. 책 읽기는 우리 두뇌를 발달시킬 뿐만 아니라 책 읽기를 통해 두뇌의 건강을 유지하고 나아가서 몸 전체의 건강에 필수적인 요소이다. 봄나라 공부는 우뇌의 감각을 개발하는 공부이므로 가급적 소리내어 읽으면서 자기의 목소리를 자기의 귀로 듣는 연습을 부단히 행하는 것이 봄 공부의 요체에 해당한다. 책 읽기에 전념하면서 읽는 자기의 목소리를 듣는 연습을 한다는 것은 지금 여기에 깨어 사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소리내어 읽기를 할 때는 내용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잠시 미루어 두고 해야 한다. 혹시 내용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경우가 생기면 소리내어 읽기의 진도가 나가지 않고 중단될 염려가 있기 때문이다. 그 점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내용이 이해가 되든지 안 되든지 괴념치 말고
자기의 소리를 듣는 것에 만족하고 그냥 있기를 진행하노라면 저절로 이해가 되도록 600가지의 제목에서 각도를 달리하여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혼자서 소리내어 책 읽기도 무방하나 자기 혼자 하면 틀린 걸 모르고 지나갈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봄나라에서 진행하는 인간개발 자아완성 과정에 입문하여 여럿이 모여서 가이드의 지도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할 것이다. 봄이 눈으로 정확하게 보기 소리내어 책 읽기를 하려면 우선 눈으로 글씨를 보아야 한다. 책에 쓰여 있는 그대로를 보는 것이 눈으로 정확하게 보기이다. 눈으로 정확하게 보지 않게 되는 까닭은 생각이 끼어들기 때문이다. 생각이 감각을 이긴 상태에서는 감각이 그만큼 무뎌져 눈으로 정확하게 볼 수 없는 현상이 생긴다. 눈으로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는 감각이 생각을 이긴 상태가 되어야 한다. 감각이 활짝 열려 한 생각도 뜨지 않게 만들어야 한다. 달리 말하면 내가 책을 읽고 있다는 내가 보는 자가 사라져야 생각이 텅 비게 되어 감각이 재구실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보는 자와 보이는 글씨 간의 주객의 그 간격이 사라진다. 그렇게 되면 눈으로 정확하게 봄이 가능해진다. 첫술에 배부르지 않다. 책 6권을 반복해서 읽으면서 지적을 당하는 가운데 한 생각도 끼어들지 않게 되어 눈으로 정확하게 보게 된다. 봄3 입으로 정확하게 읽기. 감각이 생각을 이겨 한 생각도 없는 가운데 감각이 등로하여야 눈으로 정확하게 보기가 가능하다. 다음에는 정확하게 본 것을 어떤 음색으로, 어떤 톤으로, 어떤 음정 박자로 어떻게 고조장단을 내느냐, 어떤 소리를 내느냐가 관건이다. 그 사람이 말하는 소리를 들어보면 그 사람의 현재 의식 수준이 그대로 나타난다. 마찬가지로 책 읽게 하는 소리를 들어보면 모든 것이 거기에 고스란히 담겨져 나온다. 그것은 마치 차를 운전하는 것과 같다. 빠르고 힘차게 달릴 때는 달리고 느리게 갈 때는 느리게 가고 멈출 때는 멈춰 주어야 차를 운전 잘 한다고 할 것이다. 다 같은 노래라도 가수가 부르는 것이 다르고 가수가 아닌 사람이 부르는 것이 다르다. 입으로 정확하게 읽기가 되려면 글 쓴 자가 다르고 글 읽는 자가 다르다는 생각이 전무하여 자기가 쓴 글을 자기가 읽는다는 느낌으로 고저 장단과 완급을 가려 단전에서 우러나오는 목소리로 입으로 읽어야 한다. 노래에 악보가 있듯이 글에도 악보가 있다. 생각을 비운 상태에서 감각으로 입으로 잘 읽어야겠다는 생각마저 지우고 저절로 터져나오는 소리를 내어야 한다. 그렇게 나오는 소리는 바람소리, 물소리와 같이 자연의 소리를 닮아 듣기가 좋고 시원한 감을 주위에 울려 퍼지게 한다. 있는 그대로 읽지 못하게 되는 순간 자기의 생각이 끼어들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토시 하나라도 틀리게 읽으면 안 된다. 입으로 읽기 공부가 이렇게 중요하다. 우리는 책 읽기 공부를 통해 일상생활에서 말하는 버릇을 고쳐 맑고 아름다운 소리로 자기를 고치고 개선시켜 나갈 수 있다. 음정 박자가 맞는 진실한 소리를 대상과 사안에 따라 낼 수 있는 능력이야말로 인간 만사의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능력이다. 봄4 귀로 정확하게 듣기. 자기의 읽는 소리를 즉각 자기 귀로 듣는 연습을 이제까지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하고 행해보지도 못하였을 것이다. 그것은 자네 생각이 운의 감각을 이기는 선천이기 때문이다. 자네 본이 생각 위주의 의식 수준의 단계에서는 생각을 내거나 읽기에 에너지를 쓰는데 급급하여 생각이나 소리를 듣지 못한다. 에너지의 수준이 생각을 내는데 한정되어 있고 한정이 되어 마음 생각이나 몸 소리를 감각하지 못한다.
자기의 생각이나 소리를 잘 운전하고 다스리려면 반드시 생각이나 소리를 감각하는 에너지 수준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야 한다. 생각은 과거나 미래다. 반면에 감각은 현실이다. 현실감을 살리려면 감각이 살아나야 한다. 생각 위주로 고정되어 돌아가는 두뇌 수준에서 인간은 현실감을 잃어버려 희생몽사와 번뇌망상에 시달리는 삶을 살고 대립갈등 투쟁의 삶을 살아간다. 자기의 목소리를 자기가 들을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하는 것이 지금 여기에 끼어 삶이다. 지금 여기란 아무 문제가 없는 현실이다. 있는 그대로 소리를 들으면 텅 빈 마음의 여유 공간이 있어 거동이 자유롭고 생각이 오감에 아무런 장애가 없다. 그러므로 항상 자유, 평화, 행복으로 충만하다. 재밌게 소리를 들을 줄 아는 능력이 생겨야 일상생활 가운데 자기의 말소리를 자기가 들으면서 말하는 능력이 생겨 말에 실수가 없어져 후회하고 자책하는 일이 없어진다. 자기의 말소리를 들으면서 말한다는 것은 자각적, 주체적으로 말씀이 가능하여 자기 생각이나 말을 다스리면서 말하는 능력이 생겼기 때문이다. 이러한 능력을 기르기 위해 우리는 책 읽는 소리 듣기 연습을 부지기수로 해야 한다. 이해하기, 글자를 바르게 보고 입으로 큰 소리 내어 책 읽기 하면서 자기의 목소리를 듣다가 보면 마음이 텅 비어져 그 내용을 두뇌가 파악하는 수순을 밟게 된다. 마음이 텅 비어졌다는 것은 감각이 활짝 열리고 깨어나 한 생각도 없는 무한의 공간이 확보되어 책의 내용을 감상하는 능력이 생긴다. 이때 우뇌의 감각으로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면서 좌뇌의 생각으로 개념을 정리하여 책의 내용에 대한 감상이 이루어진다. 이것이 책의 내용에 대한 이해의 과정이다. 이렇게 되면 감각과 생각을 병행하여 좌우뇌 합작의 원만한 두뇌 혁명의 성취다. 봄나라 책은 감각에서 나온 그림으로 아무리 읽어도 기억에 남지 않고 읽을 때마다 처음 읽는 느낌이 든다. 완전한 이해가 도출되면 생각으로 암기하거나 기억할 필요가 없어진다. 그러므로 큰 소리로 책 읽기 하면서 이해가 이루어지면 하루 종일 읽어도 하나도 남는 것이 없어 계속 텅 빈 상태에서 충만해진다. 그렇게 텅 빈 여유 공간이 확보되고 일심의 지도리가 서면 밝고 밝아 천만 가지 생각을 감각함에 능치 않음이 없고 걸리거나 막히지 않아 생각은 의해서 생각의 주인으로 거듭난다. 봄육 체험기 쓰기 인간개발 자아완성 과정에 입문한 분은 책 읽기를 통하여 그동안 생각에게 눌려 생각을 감각개범을 하지 못하다가 감각개발, 우뇌개발로 감각이 생각을 이기도록 하는 과정에서 일상생활을 통하여 몸 돌아봄, 마음 돌아봄 수행을 통하여 감각을 개발하는 과정을 매일같이 쓰는 연습을 한다.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를 보고 안 내용을 기술하는 것이다. 글쓰기를 통하여 마음을 텅 비운 상태로 돌아가 감상한 내용을 문법에 맞추어 논리를 세워 그대로 옮기는 것이다. 처음에는 글쓰기를 못한다는 사람도 있으나 매일같이 쓰다가 보면 감각과 생각의 합작으로 글이 써지고 그로 발전이 있게 된다. 글을 쓰려고 하니 한 생각도 나지 않아서 못 쓴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사람은 그 내용을 그대로 쓰고 보면 다음 글이 저절로 나온다는 사실을 안다. 생각의 능력이 있는 사람치고 글을 못 쓰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사람은 글을 배우고 글을 읽고 글을 쓰는 행위를 통하여 무한히 발전을 한다.
사무 능력도 글 쓰는 능력에 비례한다. 글을 쓰다가 보면 자기의 생각을 정리하여 개념 정리하는 능력이 저절로 생긴다. 글을 쓰는 능력이나 말하는 솜씨는 다같이 생각의 운용 능력에 달렸고 생각은 감각이 뒷받침해 줄 때 잘 이루어진다. 글쓰기의 시발점은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아 텅 비어진 상태로 돌아감에 있다. 텅 비어진 상태가 익숙하지 않아 참지 못하고 거부감을 느끼거나 저항하지 않게 되어야 글이 제대로 쓰인다. 그런 생각에서 나온다. 생각을 제대로 사용하려면 일단 생각이 비워진 상태로 돌아가야 한다. 일을 하는 것도 결국은 생각을 부여씁니다. 생각을 부여쓰기 위해서는 생각을 몽땅 비움의 상태가 필요하고 기꺼이 그러한 상태에 돌아가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 생각을 비웠다가 생각이 나와야 창조적인 글이 나온다. 그렇지 않으면 고작 모방이나 탑승에 그리기 쉽다. 책 읽기 과정의 필요성. 대부분의 사람들은 책을 묵독으로 한번 읽고 한다는 말이 내가 이미 다 아는 거야, 아니면 내용을 다 이해했다고 생각하고는 책을 덮어버린다는 것이다. 전해본 생각 위주의 사람들이 갈 수밖에 없는 한계성이다. 봄나라 책 6권을 통한 인간개발 자아완성 프로젝트는 내용을 아는데 그치지 않고 그 내용을 생활 가운데 실천 궁행하여 생각이 감각을 이기면 자네본의 두뇌의 상태를 감각이 생각을 이기도록 한 다음 좌우뇌가 균형 잡히고 조화로운 두뇌혁명을 이룩하여 생각의 노예 상태에서 생각의 주인으로 거듭나도록 하는 데 있다. 그러므로 여럿이 모여 가이드와 더불어 큰 소리로 책 읽기를 하면서 틀리게 읽는 부분에 대한 지적을 받음과 동시에 자기의 귀로 자기의 책 읽는 소리를 듣는 감각 연습을 제대로 하여야 자기의 말소리를 자기가 듣지 못하는 병폐를 고치는 동시에 감각이 생각을 이길 수 있는 수행이 이루어지고 성리도 자연히 이해가 간다. 봄나라 공부의 요체는 큰 소리로 책 읽기 함이고 매일 체험기를 씁니다. 봄8 감각개발 과정, 책읽기 과정을 수료한 법님들이 매주 일주일에 한두 번씩 현재 목요일과 토요일 봄나라 센터에 나와 감각을 활짝 열어 한 생각도 없는 본연의 자기를 깨닫고 굳히기 위한 본격 감각개발의 과정인 동시에 감각과 생각의 주인으로서의 본연의 자기가 감각과 생각을 거느리고 다스리고 부리고 쓰는 과정이 감각개발의 과정이다. 방법은 일상생활의 문제점을 문답을 통해 제기를 하는 데 따라 감각과 생각을 동원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과 원하님의 세계를 돌아가며 책 읽기 하고 점검받는 식으로 진행된다. 이 과정을 통하여 현상의 자기소리를 거쳐 본연의 자기소리가 터져나와 득음을 하고 승리를 요단한 분을 봄나라 가이드로 인가한다. 인간 감각개발의 과정에는 이미 가이드로 인가받은 법님도 참석하는데 그것은 최고 법님이 되기 위한 과정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봄9 책읽기 봄나라 공부법은 일상생활을 통한 몸돌아봄 마음돌아봄 공부다. 돌아봄을 통하여 생각에게 억눌려 맥을 추지 못하던 감각을 일깨우고 개발하여 감각이 매 순간 생각을 이기도록 하는 능력을 얻도록 하는 공부다. 그리하여 생각의 노예에서 생각의 주인으로 정신혁명, 두뇌혁명, 의식의 혁명을 달성하여 생각을 내기 위해 쓰던 에너지를 생각을 보고 다스리는 에너지 차원으로 진일보함으로써 생각의 질곡으로부터 벗어나 자유평화와 행복을 누리기 위함이다.
필수적으로 법나라 책 6권을 읽어야 한다. 극소수의 사람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혼자서 큰 소리로 책 읽기 하면서 자기 귀로 듣는 일이 쉽지 않다. 자기 혼자 읽으면 자기가 틀리게 읽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여 바르고 정확하게 고쳐 읽을 수가 없다. 그리고 자기의 목소리가 우는 소리를 내거나 탁한 소리를 바라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음성이 갈라지고 복합적인 소리를 낸다는 사실을 스스로 깨닫기가 어려워서 고쳐 읽기가 어렵다는 사실이다. 사람의 소리를 들어보면 현상에 자기의 수준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책 읽는 소리 하나 들어보면 과거의 가르마 사주팔자가 그대로 나타난다. 공부하는 목적은 그러한 현상의 자기를 알아서 본연의 자기에게서 우러나오고 터져나오는 목소리로 만드는 것이 사주팔자를 뜯어고치는 일인 동시에 인간개발 자아완성을 이루는 일이다. 그러므로 법나라 공부법은 책읽기다. 감각을 개발하는 방법으로 큰 소리로 책읽기 하면서 자기 귀로 자기의 목소리를 듣는 공부 이상 가는 공부가 없기 때문이다. 눈으로 책에 쓰인 글씨를 있는 그대로 보고 입으로 발음을 하면서 귀로 그 소리를 있는 그대로 듣는 연습을 6권의 책을 통독하다가 보면 일부러 책의 내용을 따로 이해하려고 하지 않아도 감각이 명료해짐에 따라 저절로 터득이 될 것이다. 봄나라에는 학일자로서 득음의 경지에 도달한 가이드가 책읽기 과정을 통해 여러분들의 책읽기를 통한 감각 개발을 위해 거들어줄 준비가 완료가 되어 있다. 책읽기를 통해 감각이 개발되면 된 만큼 일상생활에서의 몸돌아봄, 마음돌아봄을 통한 지금 여기에서의 깨어삶이 가능하다. 그 세상의 그 모든 종교, 모든 노래, 음악, 미술, 예술 활동 이런 것들이 인간의 그 분열된 상태, 그래서 하나 되기 위한 간절함이 있는 거죠. 성자의 귀한 몸 나리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주 앞에 좋아려 하는 말 너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 옅은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와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이 하여 늘 살겠네. 이제 노래를 하면서도 그 소리를 내 귀로 듣는 거죠. 내 안에 우주만유가 있고 내 안에 그 하나님이 계시는 거고, 그래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것은 나를 바라보면 하는 거죠. 본 110 득음의 경지. 눈으로 책에 쓰인 글자를 있는 그대로 읽는 것이 진이요, 입으로 소리내어 틀림없이 읽음이 선을 행하며, 진과 선이 어우러져 나오는 자기의 목소리를 자기의 귀로 듣노라면 현상의 자기의 목소리가 소멸되고 본연의 자기의 목소리가 터져나와 아름다워진다. 진선미가 이루어진다. 그리하여 득음의 경지가 된다. 득음의 경지가 되어야 감각이 생각을 이기는 경지가 밖으로 나타나 보인다. 봄 11 공부나 일을 잘하지 못하는 까닭. 인간개발 자아완성이란 한마디로 무엇을 말하는가? 그것은 쓸데없는 생각을 일으키지 않아 번뇌망상이 없어 편안한 상태를 유지하는 능력을 얻어야 한 생각을 제대로 다스리고 부리고 쓸 수 있게 되어 똑똑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편안함과 똑똑함은 둘이 아닌 하나이다. 다시 말하면 감각개발을 통한 두뇌혁명을 이루갑니다. 전해 본위로 생각 위주로 돌아가는 두뇌의 상태로 인하여 감각이 생각에게 억눌려 우뇌를 제대로 쓰지 못하는 단계에서 감각을 활짝 열어 한 생각도 없는 상태를 만들 줄 알아야 좌우뇌를 동시에 사용함이 가능하여 감각과 생각을 제대로 다스리고 부리고 쓰는 일이 가능해진다. 감각개발을 통해서 눈과 귀를 청명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법나라 책 읽기 하면서 눈으로 글씨를 정확하게 보고 자기 목소리를 귀로 정확하게 들을 수 있는 능력을 기르면 된다. 이 능력만 길러놓으면 모든 공부나 일을 하며 활용이 가능하여진다. 그러므로 감각개발을 통한 두뇌혁명인 봄공부의 기초가 잡힌 사람은 번뇌망상의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똑똑해져서 진보와 발전을 이루갈 수 있다. 공부나 일을 잘하지 못하는 까닭은 생각을 통하여 내용을 파악하려는 경향성 때문에 자기나 남의 말을 잘 들을 수 없기 때문이다. 영어 공부도 뜻을 파악하려는 한 생각 고집 때문에 들을 수 있는 찬스를 놓쳐 실패로 돌아갑니다. 아기들이 말을 배울 때 문법이나 개념을 따로 배우거나 가르치지 않아도 듣기만 하면 저절로 말이 구사됩니다. 공부란 감각이 우선되어야 생각이 이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공부의 기초가 이루어지면 모든 공부나 일에 활용되는 이치가 있습니다. 예술이나 체육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감각개발이라고 하는 난관을 뚫기만 하면 삶의 문제는 저절로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대도입니다. 봄 12 소리와 표정.
너 자신을 알라. 참으로 오래된 명제다. 그러나 어떻게 해야 하는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은 여전히 없다. 이제 답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자기가 내는 말소리를 듣고 자기를 아는 것과 자기가 지은 얼굴의 표정을 낱낱이 아는 것이 자기를 아는 것이다. 자기가 내는 소리를 듣는 것이 감각의 문을 여는 것이고, 자기가 내는 소리를 듣는 것이 감각의 문을 여는 것이고, 자기가 내는 소리를 듣는 것이 감각의 문을 여는 것이고, 감각의 문이 열려야 몸과 마음이 어울려 지어내는 총체적인 자기의 얼굴 표정을 알게 되고, 몸과 마음이 어울려 지어내는 총체적인 자기의 얼굴 표정을 알게 되고, 몸과 마음이 지어내는 총체적인 자기의 얼굴 표정을 알게 되고, 이익고 절도에 따라 다스리고 부리고 씀이 가능하다. 자기가 내는 소리와 자기가 짓는 표정을 알아서 자기를 다스리고 운행하는 일이 천하를 다스리는 자기의 삶의 길이다. 소리와 표정 알아차림, 이것이 너 자신을 알라는 명제에 대한 답이다. 범 13. 지식이 아닌 감각으로 대화하는 법. 늘 범의 생활이 유지되지 않는 까닭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물으면 대부분의 법님들은 생각을 내어 기억을 더듬어 지식으로 검색을 하여 한두 개의 단어를 찾아 대답을 하려고 든다. 기억을 더듬어 그 답을 찾아내지 못하면 당황하거나 좌절에 빠지고 만다. 어쩌다가 비슷한 개념을 찾아 간신히 말을 해도 맞는지 틀린지 몰라 자신이 없어한다. 그런 답이 나오면 자신도 확신이 없거니와 듣는 사람도 시원한 감이 없다. 이런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생각을 내는 에너지의 차원에서 생각을 보는 에너지의 차원으로 에너지의 차원을 변경시켜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보는 에너지의 차원으로 어떻게 생각을 보는 에너지의 차원으로 변경시킨단 말인가? 질문을 내면하여 자기가 늘 범의 생활이 유지되지 않는 체험을 한 다음 그 까닭을 범으로 발견하려는 시도를 하여야 한다. 여기에는 실제로 그러한 환경 조건을 스스로 만들어 겪어보아야 하므로 약간의 시간이 걸린다. 그러므로 질문하기가 무섭게 바로 대답을 하는 경우는 틀림없이 그러한 과정을 만들어 해결한 다음 나오는 소리가 아니다. 지식에서 나오는 소리다. 대답이 나오기 위해서는 약간의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얼굴 표정 알아차리기를 수동적이라고 하면 문답법은 능동적인 측면이 강하다. 얼굴 표정 알아차리기는 수동적으로 바람불고 물결치는 소식을 감지하는 것이라면 문답법은 능동적으로 바람불고 물결치는 환경 조건을 내면에 구축하여 거기에서 체험적으로 문제 해결을 발견하는 창조적인 과정이다. 문답법은 문제를 회피하려는 경향성을 극복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다가가고 받아들여 내면화 현실화하여 돌파하고 해결하는 창조적 과정이다. 생각을 알아차리는 소극적인 방법에서 한 걸음 나아가서 부리고 씀으로 인한 해결책이다. 그렇게 하고자 하면 모르는 자리로 돌아가 거기서 출발해야 한다. 질문을 받으면 즉각 모르는 자리로 돌아갈 줄 알아야 한다. 마음을 텅 비워야 질문을 받아들이고 구축할 수 있어 체험을 통하여 발견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발견이 이루어진 데서 바래진 언어가 진실한 문답법이요 지식이 아닌 감각으로 대화하는 법이다. 범 14. 생각이나 언어의 허구성에 속지 않는 경지. 생각이란 지금 여기의 진실이 아니다. 생각은 과거의 선입관이나 고정관념에 의거하여 조건반사적으로 일어나 옳다 그러다 좋다 나쁘다라는 결론으로 주의 주장을 일으켜 자기를 판단, 평가, 심판으로 자해하고 남들과의 시비장단으로 대립갈등, 투쟁을 일으키는 주범이요 원흉이다. 그러므로 우울증이나 분열증 등 병리적인 현상은 모두 생각이 일으키는 가상 공간에서의 본내망상이다. 우리는 생각이나 언어의 허구성과 이원성을 알아 한 생각이 일으키는 복잡하고 터무니없고 쓸데없는 생각에 속지 않고 올바로 다스리고 부리고 써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자기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소리 없는 소리인 생각이나 소리 있는 말소리를 자기 귀로 들을 수 있는 감각을 개발해야 한다. 생각이나 말소리를 즉각적으로 감지할 때 생각이나 말이 조건반사가 일어나지 않게 되어 깨끗이 닦아지게 되어 카르마로 남지 않게 되어 감각이 활짝 열린 상태인 대무심이 현존하게 된다. 대무심이 현존하게 되면 생각이 일어나도 마치 없는 것처럼 되어 색즉 시공 공즉 시색이 된다. 본연의 자기 범나가 지도리가 잡히어 감각이나 생각을 자유자재로 부리고 쓰는 조화와 균형이 잡히어 옵션이 제대로 걸리기 시작한다. 이렇게 되어야 생각이나 언어와 허구성에 속지 않고 제대로 부리고 쓸 수 있게 된다. 생각이나 말소리를 듣는 훈련으로 감각을 개발하여 감각이 생각을 이기는 실력을 갖추게 되어야 생각이나 말에 속지 않아 병리적인 현상을 고치고 주체성을 확립하여 자유평화 행복을 누리는 사람의 완성, 삶의 완성, 사랑의 완성을 이룩하게 된다. 단 한 사람이라도 이렇게 되어야 변모된 인간이 이 세상에 출현하는 일이 대립갈등 투쟁으로 얼룩진 세상을 평화롭게 만드는 단초가 될 것이다. 무엇 때문에 공부하는가? 무엇 때문에 공부하는가? 심적인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볼 작정으로 공부한다. 누가 나에게 고통을 주는가? 고통을 주는 자가 누구인가? 가해자는 누구이며 피해자는 누구인가? 어떤 형식으로 벌이 가해지는가? 어떻게 고통이 생겨나는가? 현재의 나가 과거의 나를 윤리도덕, 선악, 이분법 등으로 형성된 선입관, 고정관념 등으로 선악을 판단, 평가, 심판하는 순간 혀공이 갈라지는 고통을 느낀다. 또한 현재의 나가 미래의 나를 유추하여 근심, 걱정, 불안, 공포라고 하는 번뇌망상에 빠지는 것이 또 다른 고통이다. 그것은 심리적인 분열 현상에서 생겨난다. 그것은 가상의 공간에서 일어나는 시간적인 분열 현상이다. 그것은 생각이나 말이 지어내는 하부다. 그렇다면 어떻게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것인가? 생각으로 지어내는 에너지 차원에서 생각으로 지어내는 것을 보고 듣고 아는 에너지 차원으로 생각을 감각해 보는 차원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야 생각의 허구성에 속지 않을 뿐더러 생각이 제 뜻대로 작동하지 못하도록 다스리고 부리고 쓸 수 있어서 심적인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소리 없는 소리인 자기의 생각이나 소리 있는 소리인 자기의 말이 나올 때마다 이어서 듣겠다는 옵션을 걸고 실천하면 생각이 다스려져 고통을 더 이상 만들지 않는다. 자기의 말소리를 들을 수 있을 때 소리 없는 소리인 자기의 생각까지 들을 수 있다. 생각을 들을 수 있을 때 생각이 다스려져 고통이 생겨나지 않는다. 고통을 만들지 않고 살면 어떤 변화와 효과가 나타나나요? 감각이 활짝 열린 드넓은 공간에 안주하여 마음이 부자장자가 되고 표정이 펴지고 제 소리가 나옵니다. 항상 나무 말에 귀를 기울여 잘 듣는 사람이 되고 편안하고 똑똑한 사람이 됩니다. 자기를 깨달아 깨어난 자가 되어 감각과 생각에 대한 옵션권을 행사하여 자기의 성질, 기질, 체질을 재창조하여 자유평화 행복을 누리는 우리의 주인공 만물의 영장이 됩니다. 옴 16 인간개발 자아완성의 기본구도 본연의 자기를 찾고 본연의 자기를 깨달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현상의 자기는 전해보는 생각 위주로
카르마에 의거 조건반사적으로 돌아가므로 주체성이 없는 생각은 노예 상태이기 때문이다. 노예에게는 자유가 없고 평화와 행복이 없다. 그래서 자유와 평화와 행복을 바라면서도 속절없이 번뇌망상을 일으키면서 부자유와 투쟁과 불행 속에 허우적거리며 산다. 개인이나 사회나 마찬가지다. 문제는 어떻게 생각의 노예에서 벗어나느냐이다. 조건반사적으로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돌아가는 상태에서는 감각이 억압당하여 지금 여기에 현실에 둔감하여 망상의 세계에 빠져들 수밖에 없다. 어떻게 하여야 마비된 감각을 일깨우고 활성화할 수 있는가? 생각을 감각해보는 연습을 부지기수로 하는 수밖에는 없다. 생각을 소리 없는 소리라면 말은 생각에서 발현되는 소리 있는 소리다. 감각이 억압된 상태에서는 소리 없는 소리인 생각을 듣기 감각해봄 생각을 듣기가 어려우므로 우선 소리 있는 소리인 책 읽는 자기 소리부터 듣는 연습을 하여 자기가 읽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면 차차 일상생활에서 자기가 하는 말소리가 들리기 시작한다. 자기의 말소리가 들리고 생각을 알아차릴 정도가 되면 감각이 활짝 열리게 되어 무심한 가운데 일심의 지돌이 축 가서 본연의 자기를 깨달아 자기를 찾게 된다. 생각적으로 기울어진 두뇌가 바로잡혀 좌뇌와 우뇌 감각과 생각이 균형과 조화를 회복하여 두뇌 혁명을 이루간다. 이것이 인간개발 자아완성의 기본 구조다. 이렇게 되어야 생각과 감각이 상극에서 상생으로 바뀌는데 본연의 자기가 제자리에 들어섰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생각이 감각을 억누르지 못하여 감각과 생각이 묘하게 상합하여 완전 무결한 균형을 이루게 되고 감각과 생각이 따로 놀지 않아 합일 상태가 된다. 이 합일 상태가 본연의 자기이므로 감각과 생각을 다스리고 부리고 씀이 가능해진다. 이렇게 됨으로써 주체성이 확립되어 지성과 감성 두 날개를 자유자재로 구사하여 번뇌망상을 미연에 방지하고 다스리며 사는 사람다운 사람이 된다. 이렇게 본연의 자기를 찾고 본연의 자기를 깨달아 거듭난 사람이 탄생하여야 우주의 섭리가 이루어져 자유와 평화와 행복의 나라, 봄나라가 건설된다. 한 시간 동안 앉아서 책을 읽을 수 있고 2시간 동안도 책을 읽을 수 있고 3시간 동안도 책을 읽을 수 있어서 1시가 약간 넘었나? 1시 넘었나? 1시간 동안 읽었네. 자기의 말소리가 들리고 생각을 알아차릴 정도가 되면 자기의 말소리가 들리고 생각을 알아차릴 정도가 되면 자기의 말소리가 들리고 생각을 알아차릴 정도가 되면
자기의 말소리가 들리고 생각을 알아차릴 정도가 되면 감각이 활짝 열리게 되어 무심한 가운데 일심의 지도리가 서 본연의 자기를 깨달아 자기를 찾게 된다. 생각적으로 기울어진 두뇌가 바로잡혀 좌뇌와 우뇌, 감각과 생각이 균형과 조화를 회복하여 두뇌혁명을 이룩한다. 이것이 인간개발 자아완성의 기본 구도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홍대, 주소로 부를까요? 강릉시 홍제동 139, 홍제동 139-4요. 4. 예. 강릉 홍제 부동산이요. 예. 이렇게 됨으로써 인간개발 생각과 감각이 상극에서 상생으로 바뀌는데 본연의 자기가 제자리에 들어섰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생각이 감각을 억누르지 못하여 감각과 생각이 묘하게 상합하여 완전 무결한 균형을 이루고 감각과 생각이 따로 놀지 않아 합일 상태가 된다. 이 합일 상태가 본연의 자기이므로 생각과 감각과 생각을 다스리고 부리고 씀이 가능해진다. 이렇게 됨으로써 주체성이 확립되어 지성과 감성 두 날개를 자유자유로 구사하여 본내망상을 미연에 방지하고 다스리며 사는 사람다운 사람이 된다. 이렇게 본연의 자기를 찾고 본연의 자기를 깨달아 거듭난 사람이 탄생하여야 우주의 섭리가 이루어져 자유와 평화와 행복의 나라 봄나라가 건설된다. 봄 17 감각개발을 왜 해야 하는가? 현재 당신은 생각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상태로서 생각이 감각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누르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감각을 살려내어야 합니다. 감각을 살려내는 방법이란 감각을 일깨우고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감각을 살려내는 방법이란 무엇입니까? 자기의 말소리를 자기가 듣는 것이 감각을 개발하는 첩경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자기의 말소리를 듣는 것은 그동안의 버릇으로 인하여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책 읽기를 통하여 자기가 읽는 소리를 듣는 과정을 통하여 눈으로 글씨를 보고 본 그대로를 입으로 발음을 하고 나오는 소리 그대로를 귀로 듣는 연습을 하는 것이 감각을 개발하는 첩경입니다. 이렇게 하여 감각이 개발되면 일상생활 가운데서 자기의 말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말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순간이 감각이 생각을 이기는 순간입니다. 이 순간이 생각에게 억눌려 있던 감각이 노연하는 순간인 것입니다. 생각에게 억눌려 있던 감각이 생각을 뒤집어 엎고 승리를 거둔 순간인 것입니다. 그러한 순간 본연의 자기가 깨달아집니다. 무심일심의 정체를 항상 존재해왔던 그 상태를 드디어 깨닫게 됩니다. 상극의 관계에 있던 생각과 감각이 하나로 조화 통일된 무극이자 태극인 상태를 깨닫게 됩니다. 각각 놀던 감각과 생각이 둘이 하나가 되면서 원이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우주만유가 창조되고 유지되고 소멸되는 근본 자리입니다. 그것이 본연의 자기입니다. 본연의 자기는 감각개발로 인하여 드러나고 깨달아집니다. 그래서 감각개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생각이 억눌러 무뎌지고 무의식이 된 감각을 살려내지 않고서는 본연의 자기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감각과 생각으로 벌어지기 이전의 상태를 회복하여야 합니다. 무극이자 태극인 상태로 돌아가야 합니다. 여기에서 고요하면서도 뚜렷한 상태가 되어집니다. 정신이 차려집니다. 정신이 차려져야 감각과 생각이 말을 듣습니다. 정신이 차려진 상태에서 옵션이 걸립니다. 정신이 차려진 상태에서는 해결되지 않을 일이 없습니다. 막히고 괴로울 일이 없습니다. 전지전능하고 무불통지입니다. 이것이 본래 우리가 타고난 잠재 능력입니다.
이것이 인간성 회복입니다. 이것이 인간개발 자아완성의 길입니다. 돌을 닦는다는 말의 뜻은, 돌을 닦는다는 말은 살아가는 길을 닦으며 산다는 말이다. 생각이나 느낌이나 감정을 닦을 줄 모르고 살면 그것이 잠재되어 쌓이고 쌓였다가 의식의 스크린에 기억의 형태로 자꾸만 떠오르게 된다. 그것을 닦지 않고 살면 불완전 연소로 인하여 그 어려움이 생기고 쌓여 머릿속이 어지러워지고 무거워지고 답답해진다. 심지어 밤에 자면서 꿈에 나타나기도 한다. 이러한 상태를 모면하기 위해서 그러한 상태를 잊기 위해서 그러한 자기를 위로하고자 심심함을 달래기 위하여 놀이나 게임 등을 통하여 쾌락을 추구하는 마음이 생긴다. 떠오른 생각이나 느낌이나 감정을 닦을 줄 몰라서 닦는 대신 무작정 도망치기에 바쁘다. 그러므로 기억의 형태로 떠오르지 않도록 하려면 매 순간 떠오르는 과거의 그림자를 감각의 빛으로 비추어 깨끗이 닦아지우고 넘어가야 한다. 그리하여 구름 한 점 없는 가운데 빛나는 태양처럼 만들어 보존하는 일이 돌을 닦는 일이다. 그렇게 되어야 오감이 제대로 작동하여 바른 생각을 구사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쓸데없는 생각을 다스려 본내망상을 여의게 되고 시비장단에 놀아나지 않아 자유와 평화와 행복을 누리는 삶을 영위한다. 돌을 닦으려면 우선 감각을 일깨우고 활성화해야 한다. 그리하여 감각을 활짝 열어 한 생각도 없이 만들 줄 알아야 천만 생각을 비추어 닦으며 사는 일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야 돌을 닦으며 사는 도인의 삶이라고 할 것이다. 봄 19 견성이란 무엇인가? 견성이란 성품을 봅니다. 그렇다면 성품이란 무엇을 말하는가? 본연의 자기를 말한다. 그러므로 견성이란 본연의 자기를 보며 깨달음이다. 본연의 자기는 항상 존재하는데 어째서 여태 깨닫지 못하는가? 생각이 번뇌망상이라고 하는 구름을 계속 비우기 때문에 하늘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어쩌다가 생각이 멈추어진 순간이 있다금 하늘이 보이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몰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생각이 되어 지나치고 놓쳐버리고 말아서 본연의 자기를 깨닫지 못한다. 본연의 자기를 깨달으려면 감각을 활짝 열어 한 생각도 없는 순간을 맞이하여야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이 나타나 있고 깨닫게 된다. 감각을 개발하는 것이 견성의 필수 조건이다. 오감 중에도 눈과 귀만 열면 감각이 개발된다. 책립기를 통해 있는 그대로 적힌 글자를 틀림없이 똑똑히 보는 능력을 개발하고 자기가 읽는 책립기 소리를 자기 귀로 틀림없이 듣는 능력을 개발하여 한 글자도 틀림없이 읽고 자기가 내는 소리를 틀림없이 들을 수 있게 되면 감각이 활짝 열려 한 생각도 없는 순간이 지속되기에 이르고 이윽고 깨닫게 된다. 깨닫고 오면 특별한 경지가 아니고 항상 존재해왔던 존재이다. 평상심일 뿐이다. 이렇게 되면 도를 깨닫고자 하는 생각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는다. 추구하는 생각이 일어나지 않으므로 지금 여기에 안주하여 인연 따라 움직임에 아무 문제가 없다. 어떤 생각이 일어나도 그 한 생각에 생각을 보태지 않아서 생각이 뚝 끊어지므로 본연의 자기가 보존된다. 항상 견성의 상태가 되어진다. 봄 20 부정적인 생각을 다스리는 법. 부정적인 생각을 다스리는 법. 양발을 하루에 이제 두 개, 아니 하루에 하나씩. 생각에 이끌려 사는 분상에서는 공부하거나 일을 하다가 보면 자꾸만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 부정적인 생각의 노예가 되기 쉽다.
그러므로 이 부정적인 생각의 발로를 어떻게 다스려 긍정적인 생각으로 돌리느냐가 자기개발의 길이고 의식 수준의 향상의 길이다. 의심이 들거나 거부와 저항이 일어나는 순간 그 생각의 포로에서 어떻게 하여야 노연할 수 있는가? 생각은 소리 없는 소리다. 이 소리를 즉각 보고 들어야 한다. 그렇게 하자면 보고 듣는 감각을 개발하여야 한다. 봄나라 책읽기 과정을 통하여 감각을 개발하여야 부정적인 생각을 잡을 수 있다. 그래야 끌리지 않고 소멸을 시켜 평상심으로 본연의 자기로 돌아간다. 이때 옵션을 걸면 긍정적인 생각으로 돌아가기 시작한다. 하기 싫다, 자신이 없다, 못한다는 부정적인 생각을 돌아봄 바라봄으로 소멸시킨 다음 해보자, 자신이 있다,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생각으로 옵션을 걸어주는 것이 부정적인 생각을 다스림이고 긍정적인 생각을 내어버리고 쓰기이다. 이렇게 사는 삶이 대긍정의 삶이다. 봄 20일 감각과 생각을 거느리고 다스리고 부리고 쓰는 삶. 자기를 깨닫지 못한 분상에서는 은연중 생각을 자기라고 여기면서 가아에게 이끌려 살다 보니 주체성을 상실하여 번뇌망상을 일으키면서 취생몽사하는 덜된 인간, 못된 인간이다. 자기를 깨닫는 길 인간개발, 자아완성의 길이요 감각개발을 통한 두뇌혁명의 길이다. 전해보는 생각 위주로 두뇌가 돌아감으로써 우뇌의 감각에 대한 주도권을 상실한 상태에 있으므로 감각을 일깨우고 활성화하는 감각개발이 문제 해결의 방법이다. 봄나라 책읽기 과정을 통하여 눈과 귀를 활짝 열어 감각을 활짝 열므로써 한 생각이 일으키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 감각과 생각이 혼연일체가 된 무심일심의 본연의 자기를 깨닫게 된다. 그렇게 되어야 주체성이 확립되어 감각과 생각을 거느리고 감각에 대한 옵션권을 자유자재로 구사함에 구사함과 동시에 부정적인 생각을 자각하여 소멸시키고 긍정적인 한 생각을 내어 몸을 자유자재로 부리고 씀이 가능하다. 비유하자면 홍노점설격이 된다. 이렇게 되어야 감각과 생각의 주인이다.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 지금 여기에 자연과 인간과 사물을 처음처럼 대하게 되어 모양과 색깔과 소리를 명료하게 보고 듣노라면 새록새록 발견의 기쁨이 생겨나 무궁무진한 배움에 이루어지는 가운데 청기와 생기와 활기가 살아나 망상과 권태와 심심함을 극복하여 극락을 수용한다. 마음은 항상 텅 빈 가운데 선입관이나 고정관념, 윤리도덕관이 사라져 대립갈등, 투쟁, 선악, 시비, 장단을 멀리 여인 가운데 뚜렷한 침묵을 자증하여 자유와 평화와 행복이 충만하고 하늘로부터 타고난 본성을 지킨다. 이른바 사람의 완성이요 삶의 완성이요 사랑의 완성이다. 봄 22 중심을 잡아 조화와 균형을 유지하고 운행하는 방법. 중심이란 무심한 가운데 일심의 지도리가 잡힌 침묵의 상태이다. 중심이 잡힌 상태란 감각이 활짝 펴진 가운데 한 생각 대중이 잡힌 상태다. 이때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면서 감각을 잃고 생각에 사로잡히는 순간 중심이 무너지면서 마음이 흔들리고 기울어져 조화와 균형이 깨어져 혼돈이 생기면서 우왕좌왕 필요한다. 그러한 순간 감각을 펼쳐야 하는데 일어나는 생각을 주시하여 소멸시킨 다음 눈으로 앞에 보이는 사물을 자세히 응시하거나 귀로 주변에서 들리는 소리에 집중을 하노라면 정신이 차려져 중심이 잡히고 정신의 통일이 이루어져 감각과 생각이 거느려지고 조화와 균형이 다시 살아난다. 그렇게 하여 평정심이 되면 감각과 생각을 다스리고 부리고 쓰는 힘이 살아난다. 생각에 빼앗긴 주체성을 감각을 발휘함으로써 주체성을 회복하여 중심을 잡아 감각과 생각이라는 양대 도구를 마음대로 부리고 쓰는 대자유인이 된다. 감각과 생각이라는 양대 도구를 마음대로 부리고 쓰는 대자유인이 된다. 봄 23 컨디션을 조절하며 살자.
보통 우리는 컨디션이 좋아지기를 바랄 뿐 컨디션이 나쁘면 좋아지기를 기다리는 수동적인 자세와 태도를 갖고 있다. 이것이 우리들의 집단의식이다. 그러나 봄나가 완전 무게라고 전지전능하다는 사실을 깨달아 증득하면 몸과 마음의 컨디션을 주체적으로 조절하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미세망염이 뜨면 바이러스가 먹어 몸이 찌뿌둥해지면서 몸이 다운된다. 미세망염이 감각의 능력을 일시적으로 차단하여 천지지간에 꽉 차있는 에너지의 흐름이 막히는 현상이다. 이때 미세망염을 감각하여 닦은 다음 눈과 귀를 열어 모양과 색깔과 소리의 세계에 파장을 맞추면 바이브레이션이 일어나면서 미감을 느낌과 동시에 무진장한 에너지가 몸에서 감돌게 된다. 나쁜 컨디션을 이거에 좋은 컨디션으로 바뀐다. 이러한 능력은 누구나 갖고 있다. 다만 본연의 본연의 자기의 전지전능함에 대한 신뢰성이 문제다. 그래서 깨달음이 필요하다. 깨달아야 본연의 자기에 대한 믿음이 생겨 초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컨디션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얻으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자신만만한 기상이 서려 총기와 생기와 활력이 넘쳐 본래 면목을 회복한다. 도를 깨달아 길을 운영하는 능력으로 컨디션을 조절하여 항상 베스트 컨디션으로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된다. 모르는 분상에서 볼 때는 초능력이라고 부르지만 그리고 쓸 줄 알면 무당 당연지사에 불과하다. 봄 24 만물의 영장 본연의 자기는 영이다. 자기가 누구인지 모르고 살던 인간이 자기를 깨달아 몸과 마음에 끌려다니던 인간이 몸과 마음을 거느리고 다스리고 부리고 쓰는 주체적 능동적 인간으로 거듭나면 만물의 영장이다. 사람다운 사람이요 대우주의 주인과 동일한 소우주의 주인이다. 소우주의 주인이 되면 생각본위 자뇌본위로 몸과 마음에 이끌려 살던 고등동물이 감각본위 운해본위로 환골탈태하여 비로소 사람다운 사람이 된다. 재생명리에 매여 살던 인간이 물질을 창조하고 다스리고 부리고 쓰는 영적인 존재가 된다. 영적인 존재가 되면 몸과 마음이 아파도 아픔에 끄달리지 않고 의연해진다. 몸과 마음의 조건인 생로병사 가운데서도 조건을 초월하여 부동심을 견제하여 이긴 자가 되어 두려움이 없고 자신만만하여 자유와 평화와 행복을 누린다. 희노애락 와중에서도 희노애락에 끌리지 않는 초월자가 된다. 어떠한 컨디션이 주어져도 컨디션에 사로잡히지 않는 절대자 초월자 우주의 주인 만물의 영장이다. 대통령이요 도원수요 사자 같은 사람이다. 봄 25 정신 1도 하사불성 정신이란 몸과 마음 감각과 생각의 주인으로서 고요하고 뚜렷한 경지이다. 정신 1도란 정신이 하나에 도달한다는 말로서 정신을 차려 감각과 생각을 거느리고 다스리고 부리고 쓸 수 있는 정신 통일의 경지다. 하사불성이란 어찌 이루어지지 않을 일이 있단 말인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말이다. 정신 통일의 경지에서는 이루어야 할 일이 없다.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정신 통일이 본연의 자기, 현상의 자기, 주체적인 자기의 발현이기 때문이다. 완성된 가운데 새로운 출발점이기도 하다. 봄 26 존재 자체를 즐기자. 초견성의 단계에서는 생각이 사라져 고요하기만 하여 아직 영감의 힘이 부족하여 존재 그 자체의 즐거움을 느끼지 못한다.
일시적으로 생각이 멎었으나 감각의 원대궁인 영감이 덜 발달하여 봄 자체를 음미하는 즐거움을 누리지 못한다. 그러한 단계에서는 눈으로 자연이나 사물의 아름다움을 눈여겨 바라보고 외부에서 들리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공력을 들여야 기감이 살아나서 컨디션이 좋아진다. 이러한 단계를 지나 모양이나 색깔이나 소리에 의지하지 않아도 언제 어디서나 은밀한 기쁨을 영감을 통해 음미하게 된다. 이 기쁨은 존재 기쁨이요 살아있음의 기쁨이다. 이 기쁨은 항시 존재하나 영감이 개발되지 않으면 느끼기 어렵다. 이렇시 한가하기만 하여서는 부족하다. 은밀한 가운데 충만함이 느껴져야 한다. 이러한 단계가 되어야 지혜와 평화와 행복이 존재한다. 이렇게 되어야 천당에 들어간 것이고 극락을 수용합니다. 이렇게 되어야 본연의 자기를 깨달아 증득한 것이다. 봄 27 몸과 마음을 다스리는 법. 감각을 활짝 펴 한 생각도 없는 자리가 본연의 자기가 확립된 자리이다. 본연의 자기가 확립되면 몸과 마음으로부터 벗어나 오롯해진 가운데 몸과 마음이 거느려진다. 비로소 자기를 깨달아 주체성을 회복한 것이다. 이렇게 되어도 바로 몸과 마음을 제대로 부리고 쓰지는 못한다. 그것은 아기가 어른과 똑같은 몸이지만 몸과 마음을 잘 부리고 쓰지 못하는 것과 같다. 몸과 마음의 주인을 찾기는 하였어도 능숙하게 부리고 쓰지 못하는 것은 편성한 자리를 확고부동하게 유지하고 보존하는 증득의 힘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돌아봄을 통해 바라봄의 단계가 되고 늘 봄이 된 연후에 항상 봄 자체 본연의 자기를 음미하는 능력이 생겨 영감이 발로되어야 확고부동해진다. 이렇게 되어야 사생 중생인 몸과 마음을 제도하는 능력을 구사할 수 있다. 몸을 제도하는 방법은 기감을 통하여 하고 마음을 제도하는 방법은 영감을 통하여 한다. 몸이 아프다는 것은 몸이 식어져서 오므라들므로 아프다. 몸의 아픔을 치유하려면 몸에 고주파 전류를 발생시켜 몸을 따뜻하게 하면 되고, 마음이 아프다는 것은 생각이 일으킨 번뇌망상으로 인하여 막히거나 뒤죽어지거나 캄캄해져서 그러하므로 본래 한 생각도 없는 자리로 돌이켜야 하는데 이때 영감의 발로로 가능하다. 본연의 자기가 확고부동하여 막강한 능력이 생기면 몸과 마음을 돌보고 거느리고 다스리고 부리고 써서 몸과 마음을 자유자재로 제도할 수 있게 된다. 자기를 생각이 마음대로 들고 일어나서 자기를 찾아 자기를 알고 자기를 증득하는 까닭은 자기의 몸과 마음을 제도하기 위함이다. 명실상부한 몸과 마음의 주인이 되어 몸의 생기와 활기가 넘치도록 하고 감각과 생각이 총기가 넘쳐나도록 하여 심신의 건강으로 자유와 평화와 행복을 누리기 위함이다. 이 능력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지구별에서 삶을 영위한다. 봄 28 무궁무진한 에너지. 본연의 자기는 무궁무진한 에너지 그 자체이다. 그 원천에 닿기만 하면 써도 다함이 없다. 그 무한의 에너지를 잡아쓰려면 봄 자체를 돌아봄으로 음미하기만 하면 바로 연결이 되어 사용이 가능하다. 이 에너지는 아무리 쓰고 써도 줄어들거나 고갈되지 않는다. 이 에너지가 우주 만유를 창조하고 운행하는 원동력이다. 이 에너지는 천변 만화를 주도하면서도 정작 자기 자신은 변화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것이 우주의 주인이다. 우리들 몸과 마음의 주인인 본연의 자기이다. 이 에너지를 깨달아 증득하여 몸을 부리고 쓸 때 사용하고 마음을 부리고 사용할 때 주도적 능동적으로 사용하기만 하면 몸의 병환이 물러가고 마음의 우환이 사라져 소원 성취하고 만사 형통한다.
것이 사랑의 완성의 길이고 사람의 완성의 길이고 삶의 완성의 길이고 사랑의 완성의 길이고 우주의 섭리가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사람이 걸어야 할 대도이다. 이렇게 되기 위해 가정이 존재하고 사회가 존재하고 세상이 존재한다. 이것이